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쌤의 감성국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는 고등학교 2학년이 출석을 하는 주인데 학력평가 때문에 하루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많이 물어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온라인이 더 좋아요? 아니면 학교 나와서 수업 듣는 게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자, 우리 채팅창을 열고 오프라인 학교 가는 거 온라인이 더 편하다. 지금 보니까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학교가 더 좋다는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이 더 편하다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은 해보니까 뭐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좋긴 한데 온라인이 조금 더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했을 때 선생님 텐션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보고 수업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직접 보고 수업하면 뭔가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오바를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온라인 체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제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여러분들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도 채팅창으로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보니까 선생님 이게 보니까 2일차가 아니고 3일차더라고요. 3일차에 그 갈래복합지문 향현 우리가 물이 되어 눈 요거 나온 거 펴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맞나요? 22쪽? 맞아요? 20쪽인가? 22쪽? 오케이. 22쪽 다 펴주시고 여러분 아까 선생님도 이 수업 준비하다가 굉장히 잠이 오던데 이게 지금 시간이 조금 날씨도 따뜻하고 밥도 먹고 해가지고 잠이 올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두 눈을 번쩍 뜨고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갈래복합 지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선생님이 현대시 2편과 그 다음에 수필 1편 이렇게 묶어서 갈래복합으로 된 지문을 살펴볼 건데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문항을 살펴보니까 이름만 갈래복합이고 사실상 가, 나는 좀 묶여 있는데 다는 별도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 2편과 수필을 1편 감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보입니까? 보이는 친구들은 손 쳐주세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체크표한 사진 보입니까? 다들 살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귀찮더라도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여러분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디처럼 보입니까? 오, 어떻게 채원이 바로 알아차렸네요. 여기는 선생님 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작년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선생님이 살던 집입니다. 그럼 여기 모여있는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교회 사람들 지인은 맞죠? 모르는 사람을 집에 초대하진 않겠죠. 네, 지인 맞습니다. 얘들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국제중학교에 있을 때 이제 담임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반 아이들이 요것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방이 있고 여기에도 방이 있고 여기도 방이 있는데 지금 방에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거실에 다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앉아서 지금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담임이 되면은 우리 집에 우리 담임반 아이들을 초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홈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학생부장이라서 담임이 없어서 못한 거에 더하기 코로나라서 못했고 올해도 아마 코로나라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친구들 초대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보드게임도 하고 뭐 끝나고 같이 뭐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막 그렇게 반 아이들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아마 끝났고 아마 여러분들 7반 선생님이 이렇게 뽑기 할 때 7반을 뽑았으면 연말에라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올해는 내가 3반을 뽑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겠죠. 선생님이 어제 수업을 하면서 사진을 찾아보다가 이 사진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나 이거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요즘에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소원을 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어요?
5인 이하 집합금지, 코로나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수학여행, 수학여행 그래, 코로나 끝나면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겠네요. 마스크 벗고 다니까 맞아요. 마스크 진짜 마스크 진짜 싫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마다 그 소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요즘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가장 많이 나올 소원이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고 해외, 국내, 그 다음에 마음껏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선생님도 제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게 참 좋았는데 이제는 뭐 제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정말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끝나서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전염병과 맞서 싸우느라 고생하고 방역 지침에 동참해준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케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과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방역 요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벗어 집어 던지면서 하하하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학여행도 갈 수가 있겠지요. 오늘 선생님이 이 두 편의 시를 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감상해 볼 이 두 편의 시도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이 두 편의 시를 쓴 작가는 어떤 소망을 얘기를 했는가? 첫 번째 시가 이 박두진 선생님의 향현이라는 시인데요. 이 향현이라는 시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산이 화염으로 불타오르며 회복되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소망이고요. 강은교 씨의 우리가 물이 되며에서는 불이 지나고 흐르는 물이 되어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서로 만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게 뭐냐? 선생님, 침묵하는 산이 화염으로 불타는 거는 산불 나는 거 아니에요? 산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게 아닙니다. 과연 이 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물로 만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그 시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 시를 감상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 향현을 쓴 박두진 시인은 사실 이 향현이라는 시보다 해라는 시로 더 유명합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이런 시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시고 한 번은 봐야 할 시니까 오늘은 박두진의 해를 꼭 감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시에 관한 소스입니다. 이 소스에 찍어서 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 다에 있는 수필입니다. 수필.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일기 써가지고 막 검사 받고 했나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일기 썼어요? 썼군요. 2명만, 3명만. 충효일기 아니야? 충효일기 아니야? 충렬일기는 그거, 이순신 장군이 쓴 거 아닌가? 난중일기인가? 그거 얘기한 건가? 네, 어쨌든, 네. 선생님 때도 충효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충효일기가 있었나 보네요. 여러분, 일기라는 것은 하루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일기는 수필에 포함이 되는데, 일기가 하루에 있었던 일이라면 수필은 하루가 아니라 그 기간이 연장되고 어제의 일일 수도 있고 1년 전의 일일 수도 있고, 아무튼 글쓴이가 겪었던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하며, 그리고 꼭 겪었던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본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제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인데요. 오늘 우리가 볼 다는 눈에 관련된 글입니다. 자, 사진이 보이나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어디인지 알겠는 사람? 여기는 어디? 이 사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알만한 곳입니다. 강원도 땡. 전주 맞습니다. 여기는 바로 전주 한옥. 선생님 별장이면 좋겠어요. 그죠? 그럴 돈이 없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되시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여러분도 가본 친구들도 있죠? 여기 선생님이 겨울에 그 가족여행을 코스를 짰는데 전주로 가기로 짰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올라가는 날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조금만 늦었으면 막 못 갈 뻔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겨우겨우 가가지고 차를 진짜 눈밭에다 대고 숙소로 딱 들어가니까 눈이 미친 듯이 펄펄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따라 이제 한옥마을에 들어가는데 보이는 이 문 있죠, 문. 요게 다 숙소거든요. 요 문을 이렇게 싹 열고 들어가서 문 속에서 이 바깥을 딱 내다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이게 안 그래도 눈이 오는 걸 많이 못 보는 부산 사람인데다가 이 한옥에 이 눈이 오는 장면을 보니까 아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도 이날 이제 눈을 내리는 걸 보면서 글을 썼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썼나 페이스북에 썼나 아무튼 선생님도 한 번씩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수필을 쓰거든요. 그게 수필이에요. 좀 길게 쓰면 여러분 한두 줄 적는 것 말고 해시태그만 다는 것 말고 그런 게 수필인데 이 지은이는 이 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를 다 찍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 박두진의 향현 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랫돌이 다박솔 깔린 산 넘어 큰 산 그 넘어 산까지 보세요. 아랫돌이 다박솔 이거 몰라도 되는 건데 그냥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밑에를 아랫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다박솔 어떤 소나무가 막 깔려있는 산의 너머에 큰 산에 넘어 또 큰 산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산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둥둥 구름을 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소에 우리가 구름을 둥둥 타듯 하다 하면 이거 좋은 기분일 것 같아요? 안 좋은 기분일 것 같아요? 보세요. 내 마음이 구름을 둥둥 타듯 합니다. 이거 약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보통 좋은 기분일 때 두둥실 구름 같은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가 해석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이유가 뭐 때문이지요? 산이 안 보여서입니다. 산이 안 보여서. 근데 이 시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산이라는 존재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재거든요. 근데 그 산을 안 보여서 내 마음이 구름을 탄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구름을 타다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름의 푹신함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산의 앞을 가로막는 답답함, 구름이 가득히 껴서 안 보이는 답답함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뚝 솟은 산, 묵중이 엎드린 산, 골고리 높은 소나무들이 들어서 있고 머루와 다래가 발 위에 얽혀있는 샅샅이 떡갈나무 억새폴이 우거진 굉장히 자연이 무성하게 우겨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그 산에 살고 있는 아이들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눈구리 등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닌 자. 보세요. 많은 자연물들을 배치하고 또 여러가지 동물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늘어놓는 겁니다. 늘어놓는 거. 왜 우리가 이 소재를 나열했는가? 작가가 왜 이 소재를 나열했는가? 여러분 친구할 때 야 나 이거는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때 야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 그 다음에 뷔페 가니까 야 내가 좋아하는 초밥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양파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파부채도 있고 짬뽕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음식들을 쫙 늘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을 쭉 늘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자랑. 야 내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나 이렇게 좋은 거 많다. 강조하고 이 표현을 잘 전달하는 그렇지 극대화 효과.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산에 있는 이런 생명체들을 쭉 늘어놨어요. 그러니까 산은 뭐를 포용하고 있는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산의 포용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열법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산 하면서 산이여 하면서 이 산, 생명력 있는 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누거만년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합니다. 1년에서는 산을 나는 좋아하고 산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산은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산이 누거만년 동안 너희들이 뭐하고 있으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지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소개팅을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자리에 남자아이가 한 명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하는데 임마 이거 말을 안 해요. 물어보면 혹시 뭐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 여행 좋아하세요? 네. 이게 아니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영화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럼 뭐 좋아하세요? 잘 몰라요. 이러면 여러분들 소개팅 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이렇게 말을 던져봤으면 궁금해서 묻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침묵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시인은 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산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나와 소통을 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지루함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산을 부릅니다. 산이여! 장차 너희의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확 치밀어 오를 화염을 기다려도 좋겠느냐? 자, 화자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건 좋아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안 바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이 기다림이라는 지루한 시간을 헌납할 만큼 그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린다고요? 화염을요. 이 화염은 위에 나타난 무엇과 대비되는 시어일까요? 화염. 요 윗년에 뭐와 어떤 것과 대비되는 겁니까? 그렇지. 지루함, 그리고 또 그렇지. 이 침묵이 가져오는 지리함과 이 화염은 서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산의 생명력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 순간을 내가 뭐한다?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염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가는 여기에 나와요. 핀대를 잊은 여우, 이리 등 속이 핀대를 잊은 여우와 이리 같은 동물들입니다. 보면 그 핀대는 피의 냄새잖아요. 이리하고 여우는 육식동물, 즉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동물들이지만 이 산 위에 화염이 일어나고 나면 이 여우와 이리들이 그 전투적인 그런 속성들을 잃어버리고 누구랑 사슴과 토끼와 같은 약자와 더불어 자연물, 사리순 식수를 찾아서 함께 즐거이 뛰는 날, 이 날을 뭐 하는 겁니까? 나는 그 날을 믿고 기다려도 좋겠느냐. 산아, 침묵하고 있지 마라. 너의 생명력을 나타내라. 화염이라도 일으켜서 그 답답함을 쓸어버리고 핀대를 잊은 여우와 이리들이 사슴과 토끼와 더불어서 다 함께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을 내가 기다려도 되겠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평화와 화합의 날, 핀내, 폭력이 끝나고 평화와 화합의 날이 오도록 산이 화염을 통해서 그러한 폭력들을 몰아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산이 그 생명력을 넘어서 포용력을 가진 산으로 거듭나기를 화자가 바라는 소망이 나타나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은 화자가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이 박도진 씨는 이 시를 일제강점기에 썼어요. 그걸 착안한다면 이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은 무엇을 바라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날을 기다린다고? 요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독립, 광복, 그렇습니다. 이 독립과 광복, 이 핀내를 잊은 여우들과 우리를 탄압하던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모든 민족이 어울려서 화합을 하는 새로운 광복을 기다린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산은 우리의 조국, 국토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만약에 보기로 준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좋겠죠. 자, 이해가 되죠?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보기로 이 상황을 주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시로.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은교 씨의 우리가 물이 되어입니다. 갑시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우리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물이 되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물은 가물다죠. 가물다. 물이 없는. 물이 되어 만나기 때문에 가물어 있는 집에서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물어 있는 집은 지금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집이 가물어 있다라고 한다면 나쁜 겁니다. 뭔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안 좋은 힘든 상황을 우리가 물이 되어서 만난다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흐른 소리로 흐른다면 하면서 뭐예요? 가정하고 있죠.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 이런 게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보통 비 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비 오는 소리는 좋은 소리로 썼을까요? 나쁜 소리로 썼을까요, 화자가? 여기서 비 오는 소리는 좋은 걸로 봐야 될까요? 나쁜 걸로 봐야 될까요? 좋은 소리로 봐야 된다? 왜 좋은 소리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뭐 때문에? 가뭄의 비라서, 맞아요. 지금 비가 물이라서. 자, 여기서 이 비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물과 연결이 되는데 이 물은 어디에 가는 것이죠? 가문집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즉, 화자는 지금 이 시에서 물이라는 시어를 굉장히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시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가문집에서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어려움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내리는, 우르르 비가 내리는 것은 화자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가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흐른다면
좋아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진짜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좋겠지, 나 좋겠지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물음이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양식만 질문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서리법이라고 부릅니다. 뭐 자주 나오는 표현법들이니까 잠시 짚어봤습니다. 뭐 이번에 문제에 꼭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우르르 비가 돼서 흘러가지고 저물녘에는 강물에 누워서 뭐를?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실 수 있다면, 여러분 죽은 나무 뿌리는 이미지가 어때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죽은 나무 뿌리. 딱 봐도 느낌이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물이 되어서 비가 되어서 적실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 여기서 이제 부끄러운 바다 처녀라는 것은 이 순수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모인 결정체 바다는 화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생명력이 남아있는 이 바다에 닿을 수가 있다면, 그리고 흘러가면서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사실 얼마나 좋으랴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다면 화자가 화자가 좋은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물이 가득한 속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1년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그러나라는 시어를 통해서 시에 나타나는 생각들이 반전이 됩니다. 우리는 물이 아니라 뭘로 만나려고 한다? 불로 만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불은 뭐와 대비되죠? 물과 대비되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물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니까 불은 어떤 이미지? 물이 긍정적이니까 불은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의 결정판이 이거죠. 벌써 수치된 뼈. 뼈는 사실 생명력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 뼈가 뭐에 타면? 불에 타면 뭐가 돼요? 수치죠. 그러니까 생명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불에 타서 수치되어 버리니까 세상이 불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타 있는 세상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바다겠죠. 이 뼈랑 비슷한 속성을 가진 시어를 이연에서 한번 찾아볼래요? 벌써 수치된 뼈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시어. 이연에서. 그렇죠. 죽은 나무 뿌리와 뼈는 생명력의 부재를 갖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회복되기를 화자는 바라겠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대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대와 나는 거리가 멀죠. 만리 밖에서 그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만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하지만 당장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대와 나의 거리는 만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집중하고 있네. 여기 청자가 있고 여기 그대가 있는데 그대와 나 사이에는 만리라는 거리가 있으며 불이 있어가지고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불이 없어지고 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불 꺼뜨리고 그 소리로 우리는 만나서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자. 인적이 그친 복잡하지 않은 넓고 깨끗한 하늘, 여기가 바로 화자가 물이 되어 그대와 만나고 싶어하는 최종 종착지, 화자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이런 것을 뭐라 부릅니까? 화자가 가장 가고 싶어. 그렇지, 이상향. 여기로 가고 싶다는 소망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좀 쉬워요. 물과 불의 대립을 통해서 화자의 이상,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갖고 싶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낸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충분히 되죠? 자, 우리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잘 듣고 있죠? 채팅을 쳐줘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압니다. 정신 차리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필이에요. 눈에 관한 수필. 수필을 그냥 쭉 편하게 읽으면서 글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은 따뜻하다. 근데 눈 안 따뜻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눈이 따뜻한 이유는 이 역설법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잔발을 거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신 한방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 작은 산 너머 눈에 파묻힌 초같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온도이며, 한방눈이 쏟아지는 저녁이면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겨울밤에 여러분 집에 딱 이제 앉아있는데 눈이 막 밖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막 동심으로 돌아가면서 옛날 친구들이 막 그리워져요. 정도 피어나요. 안부 편지 쓰고 싶어요. 전화도 받고 싶어요. 야, 눈 온다. 인스타그램 눈 오면 여러분 부산 사람들 인스타그램 난리 납니다. 전부 눈 조금밖에 안 오는데 산 찍어가지고 막 스토리에 눈 막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눈이라는 것이지요.
이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시기에 식구들과 또 모여 앉아가지고, 또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럴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은 뭐예요? 나누는 삶의 따뜻함이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은 조용합니다. 눈이 내리는 날은 시끄럽지가 않아요. 차도 안 다니기 때문에 조용해집니다. 사뭇 쏟아지는 한방눈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비가 오는 것처럼 시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웅장한 교향곡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무한히 고요 속에 파묻혀가는 듯해요. 선생님도 전주에 가서 눈 올 때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눈 쌓이는 밤은 고요해요. 그러나 고요하면 고독하죠. 근데 뭐 고독한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눈의 고요가 주는 고독함은 안 좋지 않대요.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뭇한 것이랍니다. 고요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생각할 시간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눈은 어떻습니까? 명상에 담기게 합니다. 전깃불을 들고 잠자리에 바로 들어가지 않죠. 눈 오는 날은 왠지 더 늦게 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거나 공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철학가가 될 수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밤늦게까지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철학가로 만드는 눈에 대해서 박이문 씨가 쓴 수필입니다.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이죠. 사실 수능에는 이런 현대 수필보다는 고전 수필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차, 마, 설, 뭐 무슨 설, 그 형식만 조금 다를 뿐 결국 똑같이 이 화자가 무슨 말을 했냐라고만 찾아보면 되는 글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충분히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향연, 우리가 물이 되어, 눈 3개 글을 읽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시간을 5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5분 스타트. 네,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멈추죠? 네, 여러분들 다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누림이 가까스로 커트라인을 끊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폰 친구들은 선생님 풀이를 들으면서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 자기가 답 뭐 했는지 채팅으로 한번 쳐봅시다. 나는 1번에 몇 번 했다? 숫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오답풀이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1번을 했는데 3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답을 뭐 했는지를 알려줘야 선생님이 풀이를 좀 더 잘해줄 수가 있어요. 다음부터 이게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치게 해야 되겠어. 보니까 먼저 치면 따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번을 많이 했네요. 자, 맞는가 봅시다. 자, 1번 가에서 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자, 대꾸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대꾸 표현은 대꾸법이라고 하죠. 문장의 틀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입니다. 남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먼 말은 뭐가 듣고 먼 말은 뭐가 듣는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대치시키는 방법을 대꾸법이라고 해요.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것들도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에는 이러한 나란한 문장 구조를 대치해 놓는 표현이 있나요? 가에 가가 뭐야? 향연에는 별로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냥 어떤 동일한 단어들의 반복이 많지 대꾸 표현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고, 옛날 거를 찾아보는 것도 없죠. 이런 경우에 선생님이 지금 가운데를 여기 나눠놨지 않습니까? 내가 수능은 2단 구성이라 이루어진다 그랬죠. A이면 A를 통해 B를 한다. 이게 맞기 위해서는 A도 맞고 B도 맞아야 동그라미가 된다고 한 적 있죠. 그래서 요것도 X, 이거 자체가 X니까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이 요건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자, 나에는 대립적 이미지가 드러납니까? 나에. 뭐랑 뭐가 대립되나요? 뭐랑 뭐? 물과 불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네요. 그러면 이제 뒤에 게 틀려야 3번이 답이죠.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여러분, 강은교회 우리가 물이 되어 있으면 계절을 유추할 수 있는 시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X죠. 자, 이번에는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겁니다.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저번에는 화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답니다. 여러분, 이게 시면 시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인물을 화자라고 하고 이 화자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을 청자라고 하는데 이 청자가 글에 적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가의 청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산이죠, 산. 잘 보시면 산이여, 야, 난 네 기다려도 되겠냐?
정말 기다려도 되겠냐고 요 산, 요게 바로 여러분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어디 있는데요? 청자가 누군데요? 듣는 사람을 딱 지칭해가지고 그 듣는 사람이 나오는 게 있나요? 나에?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에요? 오, 맞아요. 그대입니다. 그대. 말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우리 다시 만나자, 하늘로 와라 라고 하면서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가 어때요?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화자의 바람. 자, 가의 화자의 바람은 뭔데요? 산이 어떻게 되는 거? 가의 화자의 바람. 산이 뭐를 깨고 지루한 여러분, 그렇죠. 침묵을 깨고 화염을 통해서 뭔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산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죠. 자, 나의 화자의 바람은 뭡니까? 나의 화자의 바람. 뭐가 돼서? 우리가 뭐가 돼서? 나. 물이 왜 답답했나봐. 물이라잖아, 물물. 우리가 물이 되어서 불을 꺼트리고 다시 만나자. 이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불을 꺼트리고 물이 되자. 이것도 역시 화자의 바람이잖아요. 그대와 만나기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화자의 바람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입니다. 자, 비유적 표현의 반복은 딱히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체험도 아니고요. 자, 여기서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나해가 아니고 가에 나열이 있었죠. 가에는 나열이 있고 나에는 나열도 없는 데다가 점층적인 나열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점점 어떤 범위가 넓어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시어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학교 축제에서 저는 가수가 꿈입니다. 저는 K-팝을 통해 우리 학교를 넘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요렇게 할 때가 점층법입니다. 근데 나와 다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X로 보시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는 산이 누거 맞는 동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지르함직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부분은 본 적 있죠? 이 부분은 봤죠? 그걸 통해서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는 거리가 있다. 이거 괜찮죠? 화자가 마주한 현실은 지금은 누거 맞는 동안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 보고 화염으로 나타나가지고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그라미입니다. 자, 2번.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돼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다. 어때요? OX. 오죠? 화염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 3번.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 만난다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망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맞죠? 만나면 좋겠다. 만나면 좋지 않겠니? 좋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4번.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과 그 너머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둥둥 구름이 타는 게 화자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산이 안 보여서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이라고 했지. 답답함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이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X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핀대를 잊은 거 사슴하고 이리가 즐겁게 뛰노는 거 평화로운 세계 맞네. 넓고 깨끗한 하루는 그대와 만나서 진정한 합일. 이상향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갑니다. 3번.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일 텐데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몇 번을 냈는지 동시에 숫자를 다 엔터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만 쳐놓고 엔터 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가봅시다. 여기 죽어있는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안 하는 친구들은 죽어있는 친구들. 자, 채팅창에 숫자 다 쳤죠? 자, 하나 둘 셋. 7반 친구들은 너무 수업을 잘 듣네요. 4번이죠.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읽기보다는 가장 적절한 거를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우르르 비 오는 소리.
결핍감 아니죠. 부정적 의미의 불안감 아닙니다. 생동하는 힘, 물의 움직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 둘 중에서만 봅시다. 푸시시 불 꺼지는 거, 불이 소멸하는 상황. 아, 이거 맞죠? 불이 소멸되고 물이 나오는 거. 그래서 4번. 이건 이렇게 빨리 푸는 겁니다. 맞는 걸 찾는 거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푸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다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숫자 입력해 놓으시고, 이거는 근데 7번은 틀리는 친구가 없네요. 오답풀이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지금. 자, 숫자 다 쳐놨죠. 하나 둘 셋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잘하는데요. 수업을 잘 가르쳐서 그런 건가? 아니면 너희들이 똑똑해서 그런 건가? 굉장히 정답률이 높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 다에 드러난다고 했으면 다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왔는데요. 3번을 봅시다.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눈이 쌓이는 밤에 고요하고 고독해요. 눈이 쌓이는 밤 고독. 그리고 고요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금 발견, 자신을 재발견.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인식이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철학가의 경지에 못 미치는 자신의 성찰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도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너희들의 감상을 찾지 말고 화자가 쓴 걸 찾아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마지막인데요. 요것도 뭐 여러분들 다 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지금 답이 보이니까 그냥 풀이하겠습니다. 자, A라고 했으면 A를 찾아와야죠. 눈은 따뜻하답니다. 이 A, 눈은 따뜻하다 줄건 부분은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뜻하다라는 것은 온도가 따뜻하다라는 감각과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성적으로 표현한 거래요. 그리고 그 정서는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즉 감각과 정서를 모두 드러내는 건 가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없다는 감각이 없어요. 둘이 아니다도 감각이 없어요. 모수도 감각이 없어요. 그나마 감각이 있는 게 차갑다와 포근하답니다. 그러니까 가를 만족하는 게 4번하고 5번밖에 없네요. 그러면 4번하고 5번 중에서만 나를 체크하면 되겠죠? 기억 속 정경,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긴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주던 모습이라는 기억 속 정경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너무너무 쉽죠? 요렇게만 수능에 나오면 여러분 다 맞출 수 있겠죠? 그쵸? 아니에요. 내일 모의고사 칠 거잖아요. 모의고사 우리 현대시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맞추는 거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자신 있는 친구. 내가 한번 내일 문학 현대시랑 고전 시간으로 한번 다 맞춰보겠다. 대답이 없죠,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아니, 방금 다 맞췄잖아. 오늘 하듯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딱 보고, 좋아요. 누리면 이렇게, 눈물 흘리지 말고 할 수 있다니까. 자, 우리 내일 적어도 문학이라도 다 맞추자. 특히 시라도 다 맞추자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합시다. 자, 파이팅! 문학이라도 다 맞춰보자. 국어를 접목해보자. 파이팅! 네, 좋습니다. 지금 파이팅 치는 친구들 내일 문학 최소한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여러분 내일 전투적인 자세로 문학 딱 1교시에 책 펴들고 좋아 1등급 가자 하면서 여러분들 팍팍팍 풀어낼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문학 풀 때 감으로 풀지 말고 근거 찾아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독서 지문도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찾아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은 거 보고 듣고 느낀 점 간단하게 수업 후기에 적어주시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7반 친구들 반응 잘해주면서 열심히 수업 들어주면서 고맙고 내일 우리 학력평가 씹어 먹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봅시다.